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9호 제14면 기사입니다. 2020년도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 확산 사업 참여기관 모집.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란, 이하공단, 은 2020년도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 확산 사업을 함께할 민간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영역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이 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거나 공단에서 개발한 직무를 보급 확산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 고요한 택시운전원, 시각장애인 안전안마사, 발달장애인 클린 마스터, 정신장애인 카페관리사 등 5개 직무가 새로이 개발되었으며, 발달장애인 산림지원가, 뇌병변장애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의 직무 보급 확산을 이루었고 장애인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2020년 사업 모집 기간은 2월 26일 수부터 3월 10일 화까지이며 신청기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공단과 함께 동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kid.or.kr 나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 지역번호 031-728-7102 7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 거주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 거주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도는 이를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0의 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에서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권해들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 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 2,900여 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하는 시설은 시설장 및 병원장 판단 하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는 범위의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한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또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시설에는 종사자 시간 외수당, 식비 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각 시설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 점검하는 한편 참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코호팅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즉각 시행할 수 없는 시설은 코호트 격리 전까지 임시조치로서 시설장 책임 하에 외부인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에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지연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격리라는 힘든 상황을 인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한민생규제 개선안 7건, 정부 과제로 선정.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경기도가 제안한 7개 안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방안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생업규제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도가 제안한 안은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가지 분야 7개 과제다. 분야별로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시도 지정문화재 개발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학교 내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권 등이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허용은 유수시설과 달리 저류시설에는 복개시설 활용 조항이 없어 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타 법령에서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저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도출한 것이다. 도의 이러한 노력으로 성남시에서는 저류시설을 활용해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1원 저류시설 부지의 공유형 주거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 394세대를 착공할 수 있게 돼 판교 테크노밸리 청년층 취업자에게 안정적 공공주거시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폐교부지의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 허용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 준주택의 실거주 확인 방식 다양화 등이 선정됐다. 이 중 폐교부지 공익목적 시설물 설치 허용권은
폐교활용법상 지자체 교육청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대부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육청의 폐교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 및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도내에서는 용인시 기흥중학교의 생활체육시설 완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288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교활용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 재산을 활용한 생활 SOC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드론 제작 업체의 드론 비행 자격자 확보 기준 완화, 유리벽에 설치하는 광고물 개수 제한 완화 등이다. 드론 제작 업체의 비행 자격자 인력 확보 기준 완화는 지금까지 1인 드론 제작 업체는 드론 비행 자격자 인력 확보 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드론 제작 업체 비행 자격자 인력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드론 제작 영세 중소업체의 창업 여건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422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개선 당위성이 높은 과제 172건을 선정했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59건의 규제 개선, 수용, 성과를 얻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한 해 중앙 각 부처 및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 개선해 왔다며 올해도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특히 장기간의 지역경제의 불안 극복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소득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생업규제 개선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2에서 20일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새학기 집중신청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22일부터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쌓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천 원, 중학생은 29만 5천 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 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 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쌓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쌓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www.북저로.co.kr 원클릭, 원이클릭.mo.c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도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 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심사 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 결과는 4월 말부터 5월 초경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 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홍보, 신청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위한 도우미 운영. 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 계도,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기획 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시, 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3월 물결표 쌓인 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 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 8월 물결표 쌓인 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에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또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 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시 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 군 지원 사업이다.